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경착륙이 온다는 뜻이지요. 누가 말했을까요?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착륙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 인상 등 단호하게 해야 진짜 위기를 피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단호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요, 진짜 위기를 피한다 하는 이야기. 아직 진짜 위기가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금리 인상을 단호하게, 이 말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8월 25일 날 0.25% 인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0.5%란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야 되고요. 지금 10월 14일 날 그리고 11월 24일 날 0.25%라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장한테 내가 너 이길 거야. 내가 한국은행 총재인데, 내가 IMF에서 왔는데 내가 시장 못 이겨? 하는, 쉽게 말하면 오만을 드러낸 거다. 시장한테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10월에는 0.5%라는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14일에 0.5%의 빅스텝이 아니라 이미 말입니다.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좀 더 우리가 지독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말, 이거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말입니다. 진짜 위기를 피한다. 이 말은 아직 진짜 위기를 안 왔다는 뜻이 되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당연하고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서 쭉쭉 밀어붙여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는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위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적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경제 상태를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지금 쭉쭉 망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78이에요. 최악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실물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시 경제까지, 미시 경제부터 시작해서 거시 경제까지,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이 기준인데 78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죠. 100이 기준입니다. 기준선이 100이 돼야지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78이면 경기가 꼬그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8월부터 9월에 더 꼬그라지고 있잖아요. 9월에. 이 정도 숫자, 78이라는 숫자는요, 2021년 2월에 76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1년 7개월 만에 지금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더욱 충격스러운 일은요. 제조업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 업황에서는요.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68이었거든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장의 위험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단호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어떤 경기 실사 지표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9월에는요. 95.8까지 기록을 했었지만 10월에 다가오는 10월이죠. 89.6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100선입니다. 100선. 그만큼 체감 경기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조사하잖아요. 매출액이 적어도 100이 500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만 조사를 하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경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는 경착륙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대기업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팀이 좀 강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이 좀 허둥댄다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제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 진단에 따르는 정책적 대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으로 흐르든가 자칫 잘못 판단할 때는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 의장이죠.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판단을 해서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결국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유발하고 경기 침체까지도 유발하는 것 그런 실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기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범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요. 현상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대처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현상 파악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니 잘하리라고 보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속도감이 늦다.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네요.